안녕하세요, 옐링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2주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똑같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로드한 영상에 질문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했고 저도 1년 동안 살면서 나름 미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경험치가 쌓여서 이 경험치를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다시 찍어봅니다. 첫 번째로 아직 저희 강아지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강아지는 1년 반? 1년 반 정도 전에 맞나? 1년 반! 벌써 1년 반이 됐잖아. 벌써 1년 반이 됐는데요. 1년 반 전에 15살이었고 말티즈고 3kg짜리입니다. 저희 강아지는 1년 반에 저랑 같이 미국으로 왔고 그때 당시에는 15살, 조금 있으면 17살이 되는 고등학생 형님입니다. 2주를 준비할 당시에 이미 신부전이랑 고혈압, 간수치 이런 게 있어서 먹는 약과 수액이 계속 있었고 10년 전쯤에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됐을 때 그때 외장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고 내장 마이크로칩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말티즈답게 성격은 조금 많이 예민한 편이고 강아지를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차, 지하철, 버스, KTX 이런 것들을 많이 타서 어느 정도 탈 것에 대한 경험치는 좀 쌓여있는 편이었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출국 3달 전에 모든 백신을 완료를 해놨어요. 특히 이제 출국 일주일 전에 수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건강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광견병에 대한 내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3달 전에 백신을 완료를 해놨고 일단 필수 서류로 저희는 출국 5일 전에 미리 건강증명서를 수의사 선생님한테 2부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희 인천공항에서 당일날 체크인할 때 그때 카운터에다 제출해야 되는 용도였고요. 나머지 한 개는 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받을 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5일 전에 건강증명서 2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출국 3일 전에, 물론 이건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저는 당일날 좀 복잡한 게 싫어서 3일 전에 김포공항 검역소에 가서 검역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여권이랑 건강증명서 그리고 발급비 10,000원 강아지랑 같이 데려가서 검역증을 2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도 있고 인천공항에도 검역소가 있다고 알고 있긴 한데 저한테는 김포공항이 제일 접근성이 괜찮아서 김포공항에 있는 검역소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 강아지가 그때 아팠기 때문에 강아지 아프면서 했던 블러드 테스트, 초음파 그런 검사들 기록지를 전부 다 떼어갔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영문으로 소견서랑 처방전을 같이 말씀드려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착해서 언제 병원을 가서 언제 그 약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약과 수액을 먼저 미리 처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비행기 멀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멀미약을 처방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좀 신장 때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트라조돈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우울증 약의 일종인데 출국하는 당일날 먹이는 게 아니라 한 5일 전부터 차근차근 먹여서 비행기 내리고 나서도 차근차근 끊는 그런 약이었는데 그걸 처방을 해주셨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 제가 올 초에 애틀란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 트라조돈을 처방을 안 받아서 그런지 한 2시간 정도 비행인데도 다리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멀미를 해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멀미약을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면 멀미약을 처방을 못 받는 컨디션이다 라고 하면 트라조돈을 처방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검진 하고 할 수 있는 의료조 처치, 스케일링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해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미국은 정말 다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을 저희 강아지가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강아지는 계속 등에다가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등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군데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CDC, USDA 그리고 저희가 입국하게 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저희가 거주하게 될 텍사스의 농림부에 메일을 보내서 이 마이크로칩이 필수인지를 물어봤는데 CDC랑 캘리포니아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세서리는 아닌데 리코멘데이션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하지 않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권력이 너무 세고 또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는 공무원 권한이 정말 센 나라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꼭 메일을 관계 부처에 보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메일을 레퍼런스로 갖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은 안 돼 있지만 동물 등록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공항 검역소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고 유선상으로 저는 안내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꼭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이크로칩을 어디서도 요구받은 적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항체가 검사도 미국에서는 요구를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알아서 항체가 검사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2년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국이 훨씬 이런 검사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미리 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마이크로칩, 항체가 검사 등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가시는 주, 가시는 나라, 가시는 뭐 등등등등에 꼭 확인을 하시고 메일을 받아 놓으시고 자료를 남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규정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요. 꼭 그런 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요. 비행기 예약은 국제선은 아시아나를 타고 서울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나이티드를 타고 휴스턴까지 이렇게 2번 비행기를 탔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아지는 지정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자리 수가 편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약한 편에 강아지 좌석이 풀이다 하면 나는 더 이상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티켓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약 단계에서 강아지 좌석을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 동반 사실 발권 시에 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티켓팅하고 고객센터에다 미리 전화해서 강아지 좌석으로 지정을 해달라고까지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미리 이거를 전화해서 얘기를 안 하면 당일날은 강아지를 추가를 할 수도 없고 당일날 고지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전화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릿도 제가 올 초에 애틀란타를 다녀오면서 이용을 했었는데 유나이티드, 스피릿 모두 발권 단계에서 강아지 동반한다는 걸 고지를 하고 강아지 지정 좌석도 없었어요. 그래서 좌석은 그때 원하는 좌석을 고르면 됐었어요. 근데 대신에 강아지 인원수 제한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스피릿은 그 앞에 엑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강아지가 탑승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는 발권 단계에서 강아지랑 같이 발권하는 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좌석을 고를 수 있고 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좌석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아나는 엑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그 프이코에 강아지를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권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릿도 그 프이코에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탈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유나이티드는 탈 수 있었다. 아시아나 탈 때는 정말 좁게 열몇 시간 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유나이티드 타고 올 때는 정말 편하게 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 완료했고 서류 완료했고 물건 같은 거 미리 사고 가면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분 사료를 좀 가져갔거든요. 그 사료를 왜 가져갔냐면 그때 다리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프리스크립션을 다이어트를 먹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료라서 미리미리 많이 가져갔어요. 힐스랑 로얄캐닌 한 봉지씩 가져갔고 근데 사실 이 사료를 후기를 몇 개를 찾아봤을 때는 어떤 분은 또 뺏기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괜찮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검역관 재량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2개를 가지고 갔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수입 사료를 먹었거나 그냥 일반 사료를 아무거나 잘 먹는 강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프리스크리셔널 다이어트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좀 많이 까탈스러워서 이 사료 아니면 안 먹는다 하는 거는 뺏길 걸 각오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많이 가져오시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옷이 진짜 여기는 퀄리티 대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옷이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추운 지방으로 간다. 강아지랑 가는데 우리 강아지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리고 또 소형견이다 이러면은 꼭 많이 옷을 사오세요. 소형견 옷은 정말 거의 전멸이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질이 너무 안 좋은데 저런 거적대기를? 이런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옷을 꼭 추위를 많이 타는 강아지고 추운 지방에 가고 이러면은 꼭 많이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용품들 이제 저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이 있기 때문에 맨날 수액을 맞는데 수액을 맞으려면 이제 IV셋이랑 주사 바늘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 두 가지가 모두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용품들이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게 이제 펫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펫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용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펫 보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엄청 많이 들고 갔어요. 주사 바늘, IV 셋, 그리고 특히 여기는 나비침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나비침도 많이 사갔습니다. 대신에 뭐 에탄올 솜 이런 거는 따로 안 사오셔도 되긴 해요. 그리고 기타 등등 귀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미국 그 센스가 약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뭐 케이프 뭐 그런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은, 강아지 용품들은 한국이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사오시면 좋고, 특히 소형견은 정말 용품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막 장난감 같은 것도 다 이따시만한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거 소형견은 사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밥그릇, 물그릇 이런 것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그런 걸 안 갖고 와서 고양이 걸 대신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안 사와도 되는 거, 일반 샴푸,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죠. 그 케미컬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여기 버백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다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사오셔도 상관없고, 강아지 집 같은 것도 뭐 아마존이나 추위 이런 데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사오셔도 됩니다. 클리퍼, 손톱깎이 이런 것도 많이 팔고요. 강아지 시트벨트, 크레이터 이런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가야 될까 안 가져가도 될까 고민 중이시라면 요 펫, 추위, 펫코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뒤져보시기를 강력 권고드립니다. 또 이제 비행기 타는 당일날 필요한 거는 이제 케이지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대형견이면 크레이터, 아니면 이제 소형견이다, 인캐빈이 된다 이런 애들은 케이지를 가져가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페쇼스 케이지를 샀어요. 이제 배낭도 되고 확장도 되는 걸 찾고 있다 보니까 그걸 사게 됐고 아직도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담요를 여러 장 가져가서 뭐 깔아주거나 덮어주거나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는 좀 예민한 것도 있고 추위도 많이 타서 케이지 담요로 덮어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옷을 가져갔어요. 옷을 그 기내가 춥다 보니까 다리를 얇은 거 올인원을 하나 입히고, 두꺼운 그 좀 도톰한 털 조끼, 다리 민트색 조끼 그걸 입혀서 갔고, 사료 기내에서 먹일 거를 챙겨갔고, 물은 그 이렇게 버튼 누르면 나오는 물병 있잖아요. 그 물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혹시 쉬하고 싶을 때 쓸만한 패드 한 8장 정도 가져가고, 저희 강아지는 이제 그 장난감 갖고 놀 나이는 아닌데 그 장난감을 갖고 갔어요. 그 안에다가, 케이지 안에다가 조그마한 장난감 놓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조그마한 조르디를 케이지 안에 넣어줬습니다. 비계로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캐리어에 끌고 오면 좋을 거는 이제 물그릇, 밥그릇 임시로 쓸 거라도 허접한 거라도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기내에서 쓰던 담요는 그냥 임시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담요는 어쨌든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료 뺏길 각오를 해서라도 가지고 오시면 좀 편하고, 그리고 리드줄이랑 패드를 가지고 오시면 또 편하겠죠? 그리고 미리 사와야 되는 것 중에 그 하트가드랑 브라벡토도 있어요. 저 브라벡토랑 하트가드도 선생님이 어프로브를 안 해주면 살 수가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브라벡토랑 하트가드도 여분을 넉넉히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건강검진, 스케일링, 미용 이런 거를 해오시면 참 좋죠. 말도 안 적었는데 원하는 대로 알잘딱깔슨 해주는 건 한국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출국할 때는 무조건 유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강아지랑 케이지랑 이제 서류랑 가지고 가면 체크인 할 때 지상직 직원분이 강아지 사회 보시고 서류 등등 확인하시고, 이제 케이지 사이즈를 막 이렇게 줄자로 재진 않는데 무게는 재세요. 케이지 사이즈 무게에 넘치지 않도록 강아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애들은 다이어트를 잘 해오시고, 그다음에 서류는 상당히 꼼꼼히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서류 체크 끝나고 무게 체크 끝나면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약서 보면 뭐 기내에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뭐 위급 상황일 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약서, 검역증, 건강증명서 해서 케이지에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서약서랑 그거는 내릴 때까지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이제 케이지 주머니에 넣던가 아니면 케이지에 뭐 잘 어떻게 묶어놓든가 해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제 인캐빈이 불가한 크레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 큰 강아지들은 지상직 직원분들이 따로 이제 끌끌이 갖고 와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멍멍이 있으신 분들은 늦게 체크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크인 하고 나서
이제 영수증 같은 걸 써주세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시면서 유인 카운터 발급처 티켓팅 하는 곳 가서 그 강아지 차지하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아지 좌석 비용을 지불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때 거의 모든 돈을 다 달러로 환전을 해놓은 상태여서 한국 계좌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가서 일단 긁었는데 다행히 긁히더라고요. 그만큼의 돈은 있었는지. 만약에 환전을 다 하실 거라면 그만큼의 한화는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안에는 강아지 화장실이 없어요. 출입국 심사대 전후로도 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하게 해주시면 좋고, 저희는 조금 체크인을 일찍 해서 일찍 들어가서 비행기 탑승하기 직전에 장애인 화장실에 패드 깔아놓고 이제 그 볼일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줬었어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 지나갈 때는 무조건 케이지에서 강아지 빼서 강아지랑 아는 채로 스캐너 지나가고, 케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흘려 보내주시면 되고, 그때 이제 보안 검색대 지날 때 강아지 안고 지나가면 그 검색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좀 기쁜 경험이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탑승을 완료를 하면 기내에서는 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내식 먹고 강아지 밥은 이제 손 넣어서 조금 주고, 물도 이제 그 병 케이지 안에다가 좀 넣어서 주고 했는데, 저희가 이코노미다 보니까 3, 4점 좌석에 제가 이제 그 3쉿에 윈도우 쉿이고 그 가운데 쉿에 남편이 앉아있고 여기 아일 쉿에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다행히 다리 있는 걸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예뻐해 주시고 본인 고양이 사진도 보여주시고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화장실은 비행하는 동안 그 케이지 자체를 들고 화장실에 한 번 3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아무래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2번까지는 못 싸다가 마지막 3번째에 샥 싸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를 3장이나 깔았는데 그게 다 넘쳐가지고 비행기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나온 안타까운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 이제 먼저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하시는 심사관분이 강아지 있는 거 보시고 도난방지 케이스 같은 데다 저희 여권을 딱 넣고 A 카운터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A 카운터가 아마 검역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역대로 가니까 검역대에 계셨던 스태프분이 너네 강아지 있네, 서류 줘봐 이렇게 해서 서류 드리고, 서류 이제 통과되니까 너네 뭐 사료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어? 이래서 사료 이랬는데, 다행히 그게 로얄 캐닌이랑 힐스 보여드리니까 이건 괜찮아 이래서 그냥 사료를 가지고 통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검역소만 지나면 강아지에 대해서는 완전 노터치였어요. 뭐 환승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돈을 냈는지는 확인해도 강아지한테 무슨 서류가 있냐 없냐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혹시 모르니까 서류를 계속 갖고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미국 공항에는 Pet Relief Area라는 그런 강아지 화장실 겸 휴게소 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실외에 있는 건 아주 완전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고, 실내에 있는 건 잔디밭, 인조 잔디밭 좀 있고 뭐 세면대랑 그런 거 있고 해서 저는 거기서 강아지 쉬야도 시키고 약도 먹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구글 맵에 Pet Relief Area 치면 나오기도 하고,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봐도 나오고, 진짜 자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가시는 데마다 그냥 한 번씩 들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강아지랑 살 집 먼저 찾아야겠죠. 저희는 사실 미국 오기 전에 미리 집을 다 계약을 하고 간 상태이긴 했는데, 아파트 찾는 사이트들 보면 펫 프렌들리라는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작은 펫 도그파크 뭐 이런 거라도 있고, 뭐 리딩 오피스 직원분들도 강아지 친화적으로 하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펫 프렌들리 아파트이긴 해요. 그리고 또 아파트마다 허용하지 않는 견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공격성이 좀 높다고 알려진 그런 견종들은 제한을 두기도 하고, 마리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마리 이상은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 환불해주지 않는,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 디파짓을 한 300불 정도 받아가기도 하고, 매달 강아지 월세도 따로 받습니다. 정말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용품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어요. 추이, 펫스마트, 펫코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추이는 온라인 샵만 있고요. 펫스마트랑 펫코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있어요. 저는 약은 추이에서 사고 사료는 펫스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삽니다. 이유는 추이는 약을 시키면 하루, 이틀, 3일 안에는 와요. 그리고 펫스마트는 가까워서 갑니다.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먹는 약이 있다, 먹는 약이 없더라도 뭐 하트가드나 브라벡토라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집 가까운 vet 가서 체크업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광견병 주사가 익스파이어가 끝나면 진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일날 아마 주사를 맞고 나서 진료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이랑 다른 건 한국은 광견병 주사가 1년짜리인데 여기는 3년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비자 때문에 한국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동안은 남편이 수액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통원을 했거든요, 병원으로. 근데 하필이면 그때 광견병 주사가 익스파이어가 돼서 그날 3년짜리 주사를 갑자기 맞아버린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갖고 남편이 다리를 들쳤고 응급실을 갔다 온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뭐 어쨌든 장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면 패러사이트 검사도 필수예요.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 진료 그래서 이제 보러 가서 투약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은 소견서 보여주고 약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가시기 전에 추위 이런 데서 그런 펫 파마시에서 우리 강아지가 먹고 있는 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오는 경우는 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선생님들이 승인 버튼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주문할 테니까 승인해 주시라고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추위에 없는 약이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0.45%짜리 수액을 맞는데 추위에는 0.9%가 없어서 저희는 수액을 병원에서 직접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나 뭐 스테로이드다 이런 거는 병원에서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직접 조제를 못한다 그러면은 강아지 전문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주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강아지 그때 디스크 비슷하게 와서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약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그 여기 동물병원에 없어서 다른 동물병원 겸 펫파마시 가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약인데 강아지한테도 넣을 수 있는 약이다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월그린스나 CVS 가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리튼 프리스크립션 써주시면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약들은 그 굿RX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쿠폰을 받으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방 사료를 먹는다 그러면 추위에서 약 시키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추위나 아마존, 뭐 패스마트, 페코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키로수도 너무 많고 뭐 캔도 24개들이짜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리튼 프리스크립션 써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거 가지고 스마트 가서, 거기에 스마트 안에도 조그만하게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그 동물병원에서 그거를 의료 카드 비슷한 걸로 바꿔서 그 카드를 보여주고 매번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응급실이 따로 있어요. 한국도 뭐 24시 동물병원 이렇게 따로 써 있는 데가 있듯이 미국도 그 벳 중에 24/7 써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응급실을 한다는 뜻인데 야간 응급 가면 190불씩 청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 간식을 막간에 추천을 하자면 제스티포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영양제를 간식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예요. 저희 강아지는 이제 신부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제한이 많아서 간식을 아무것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그냥 오메가랑 지금은 코그니션 바이트 거기서 사서 간식 대신 먹이고 있어요. 사실 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못 먹으면 견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미국에는 쓰리독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브랜드도 있거든요. 거기는 뭐 추위나 패스마트 같은 데다가도 납품을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샵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뭐 강아지 쿠키, 강아지 케이크 뭐 이런 것도 파니까 그냥 구경해보셔도 재밌고, 그냥 그로소리 같은 데도 강아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와서 구경해보시면 또 다른 재미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강아지랑 같이 미국으로 온 거에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병원비도 엄청 비싸고 수술비도 지난 겨울에 다리 수술했을 때도 막 마취랑 뭐랑 다 분당으로 차지가 붙더라고요. 너무 살인적이야. 근데 그렇게 진짜 비싸고 한데도, 그리고 개통도 진짜 안 치우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동물한테 엄청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도 다 야외석이 있어서 언제든지 동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강아지를 대하는 자세도 정말 뭐 그냥 짐승이 아니라 존중을 해줘야 되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어린애들도 다리한테 관심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 만져도 되냐고 허락받고, 이제 만질 때도 그냥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철푸덕 주저앉아서 다리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점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큰 개들 위주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젠틀해요. 산책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인들이 엄청 빡세게 교육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강아지들이 진짜 엄청 젠틀해서, 다리가 원래 되게 예민한 강아지였는데도 요새는 강아지들 봐도 그렇게 크게 흥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용하지 않지만 강아지 유치원, 데이케어, 펫시터 이런 것도 더 엄청 발달돼 있고, 그리고 병원이 되게 비싸긴 한데 한 번 가서 이제 그 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굳이 병원 안 가도 계속 리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리도 수액이랑 뭐 간약, 혈압약 이런 것도 다 선생님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승인만 해주시면 계속 리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안 봐도 약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그 아픈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정말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저도 덩달아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리랑 여기 미국에 같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만약에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혹은 그리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까봐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데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